안녕하세요. 1년에 100권 읽고 서평 쓰기 오랜만입니다. 행사들이 좀 많아서 오늘 79번째, 80번째, 81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두 권짜리 있다 보니까 어, 여기서는 7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이제 일본, 최근에 나온 일본 소설책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이쁘죠?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 읽어서 그 대출 기간이 지나가서 인기가 많아서 빨리 반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서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 분들이 서평한 거 좀 공유 좀 했습니다. 어, 여기 한번 그 내용을 저 이제 뭐 한 줄 인생이라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전체 줄거리를 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사 아버지 능력을 물려받은 이제 히나타는 음양사는 음양 오행 사상에 근거해서 점치는 사람 그런 직업 관직이 있나 봐요. 뭐 우리나라에도 왜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 봉사라 그러죠. 봉사가 원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결정에 이제 의견을 제시해주는 그런 건데 비슷한데 음양사 아버지 능력을 물려받은 히나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신비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여기 나오죠? 음양사는 고대 일본의 간직 중 하나로 음양 오행 사상에 근거한 음양도에 따라 점을 치거나 잡기를 쫓고 풍수지리를 관장하던 사람이다.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히나타가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한다.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다니던 손님들이 아버지의 부재에 쓸쓸해하는 모습이다. 히나타는 손님들의 변화에 눈치채고 포인트 카드를 선보이며 포인트가 다 쌓이면 가게에 음료수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음료수 이외에 덤으로 경품을 준다. 히나타가 평소에 끌리는 물건을 사놓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준다. 손님들은 불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듯 표정이지만 경품은 그들이 후회하는 과거를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 뭐 그런 음양사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그냥 준 것이 그 사람들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게 되죠. 항상 주먹밥 두 덩이를 사는 손님, 출근길에 점심에 먹을 닭튀김 도시락을 사는 손님, 학교 가기를 거부하며 김 도시락을 사는 손님, 커스터드 주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손님. 이들은 커스터드에서 산 도시락 경품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찬스를 얻는다. 도시락 가게 주인 히나타도 마음속에 남은 앙금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경품을 건네준다. 커스터드 도시락 가게에서 매일 같은 메뉴의 도시락을 만들면서도 손님들이 질리지 않도록 반찬에 조금씩 변화를 주듯이 삶에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길을 택하거나 새로운 가게에 들어간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운의 경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자, 이제 먼저 주먹밥 두덩이 손님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특별히 없는 25살 아카리는 하루를 시큰둥하게 보낸다. 그녀는 동네 도시락 가게인 커스터드에서 항상 연어 주먹밥과 가다랑포 주먹밥을 산다. 포인트가 꽉 찼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음료수를 둘러보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다. 아카리의 마음을 알아챈 도시락 가게의 주인 히나타는 그녀에게 경품으로 작은 종이봉투를 내민다. 점심시간에 아카리는 봉투를 열어보고 말린 살구 꿀 범벅을 한 과자
미스 안주 두 봉지를 발견한다. 그녀는 과자를 본 순간 초등학생 친구였던 메이를 떠올린다. 또 김도시락 소녀. 16살 여학생 유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학교에 거의 가지 않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엄마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살며시 집을 나온 유리가 항상 가는 곳은 커스터드 도시락 가게이다. 김 도시락을 산 유리는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경품으로 받은 봉투를 열어본다. 유리가 받은 경품은 고양이 사료였다. 고양이와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유리가 사료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한 그때 발밑에 눈에 익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온다. 사실은 뭐 요거는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 안에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연이 이 고양이를 사료를 주는 것도 고양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료를 줌으로써 그게 치유가 되는 그런 현장이죠. 이제 여기 커스터드, 여기 가장 저에게 찡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히나타가 아버지 대신 운영하는 도시락집 원래 과자 가게였다. 어머니는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든 달달한 과자를 만들기 위해 가게를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어머니의 죽음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히나타는 어머니와 보낸 마지막 순간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내일 소풍인가 가는데 뭐 이렇게 엄마가 뭐 먹을래 했는데 먹기 싫다 그래서 엄마가 뭘 사러 갔다가 엄마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히나타 이 가게의 커스터드 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는 이 친구가 그때 소풍에 가지고 갈 도시락 메뉴를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괴롭다. 어느 날 도시락집 단골 손님 택시 운전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더니 그녀에게 어머니가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어떤 아줌마가 자기 택시에 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디 아냐고 근데 그 도시락 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제 내려줄러 뒤를 봤더니 그 사람과 계속 얘기했는데 뒤를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전해달래요. 그 가게 주인한테 다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영혼이 온 거죠. 택시를 타고. 자, 치유라는 매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도시락 가게를 보듬어 안아주죠.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동원해서도 사람들은 아픈 것을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최근에도 아픈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그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딛고 살아요. 이 책은 그런 상처를 좀 치유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우리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책은 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태성 씨가 쓴 건데 어른들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어린이들 것인데 뭐 역사적인 뭐 팩트나 어, 잠깐만요. 공유 다시 시작할게요. 예, 어, 잠시만요. 아까도 공유가 안 됐었나? 78. 네. 그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이제 이 책은 여기 있나요? 두 번. 여기 있네. 책은 제가 사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같이 그 독서 스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책을 샀는데 음,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뭐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왕건은 어떤 존재였냐? 왜 왕건은 궁예나 그다음 후삼국 시대 건현처럼 궁예나 건현 아유 발음이 건현이죠. 건현이죠. 그런 사람들보다 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냐?
그가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상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덕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고려 문벌, 이제 여러 시대에 거쳐 높은 지위를 배출한 가문들이 욕심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문벌들이 이제 무신들을 무시했죠. 무신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무신들을 무시한 것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희와 원종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던 것은 정확한 눈을 가졌다 이런 얘기인데 서희 뭐 강동 육주 또 원종은 이제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 신료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어,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이제 건문세족들에 의해서 이제 고통당했지만 신진사대부를 길러서 이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이 실패했다고 여기지만 실패가 아니라 신진사대부를 통해서 이제 이 신진사대 건문세족들을 대항마했던 이 신진사대부가 훗날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뭐 편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이유가 고려 때 뭐 여러 전쟁에 의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여자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첩을 두자 이런 얘기를 했던 어, 그런 신화도 있었는데 굉장히 여성들에게 의해서 많은 질타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박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었죠.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높였다는데, 근데 이제 더 개혁했다고 하는 조선시대는 그게 더 심해지죠. 네. 또 이제 아무리 새로워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개발해도 창조해도 사람들이 써야죠. 뭐 한글이 그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기득권 권력 세력들은 한자 그걸 갖다 이제 진서라죠. 진서라 그러고 이제 한글을 언문이라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실 진서인 한자보다는 언문을 한글을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수가 유익한 그런 것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평 및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살아 숨쉰다. 지나간 세월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다시 회복돼야 할 위대한 여정의 준비 교과서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쟁의 비극, 평화와 희망, 학문과 문화의 발전 등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가 무엇인지 무언가를 주문한다. 조선시대의 세종이나 이순신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교훈은 다시 그런 문화의 화려함,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불길의 의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 이게 3권까지 있더라고요. 3권까지 또 3권까지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보기도 참 좋지만 네, 어른들도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책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자, 잠시만요. 어, 네. 자, 어, 이기호 씨, 이것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눈 감지 마라라는 책인데, 굉장히 짧은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저희 사무실에 예, 귀염둥이가 있습니다. 애완견이 있어서 가끔가다 짖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 볼 일 없는 지방대 가 졸업한 청년 둘이 펼치는 다채로운 알바 활극. 예,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고 알바를 자꾸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자꾸 얘기하고 있네요. 자, 책 읽기 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 유쾌한 소설일까 했는데 마무리가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두 친구 중에 하나는 알바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죠.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눈 감지 말라는 저도 이제 이 책을 또 바로 반납하고 읽은 지 오래돼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좀 일부 뉴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용과 진만이라고 하는 갓 지방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출장 뷔페,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식당, 각종 알바를 전전하는데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어서 꼭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요. 알바는 쉽지 않죠.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일을 잘못하는 다른 알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알바 가서 이제 이게 직장 생활도 공동체잖아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이게 잘 못하면 그걸 또 떼워줘야 돼. 해줘야 돼요. 음. 이제 우리 아들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젊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알바로 온 이제 좀 어르신들이 그 일을 못하면 자꾸만 이제 정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알바를 겪으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집도 방도 둘이 이제 그 월세로 둘이 이렇게 반반씩 내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 들어가도 거의 첫 번째 영업직이고, 그리고 영업직 잘못하면 또 결국 그만두게 되고, 점점 이제 고통이 힘들죠. 그래서 여기 214쪽 이런 말이 나와요. 고용주들도 힘들기 마찬가지였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고통은 더 분절된 형태로 오는 것 같다. 고통도 시급으로 왔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이제 진만이란 친구가 집을 나가죠. 왜냐하면 진만이 자꾸 놀고 있다가 정용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용은 조금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원래 보증금이 없었는데 보증금을 한 500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감지덕지여서 우리 반반 나누자 그러는데 이제 에, 정용은 그 돈을 자기가 다 냈어요. 근데 진만이 못 냈는데 또 자기도 뭔가 진만이도 알바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적으로 어렵죠.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용이 일하고 왔는데 진만이가 자꾸 자기 컴퓨터 만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진만이는 아래에서 자고 자기 침대 자기로 했는데 자기 침대에서 또 자고 있고 결정타는 자기가 이제 집에 와서 먹으려고 왜 그 매콤한 라면 있죠. 그 뭐라 그래? 그 아주 매운 라면. 불닭볶음면을 이제 컵라면을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그건가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컵라면 올려놨는데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열받아갖고 용어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이 거지 새끼인가? 뭐 하여튼 거지냐? 뭐 하여튼 안 그래도 미안한데 그 말 들으니까 걔가 짐을 싸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몇 개월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고도 해요. 왜 연락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어디 치킨 배달인가 거기 갔다가 오토바이 못 타는데 오토바이 타고 빗길에 넘어져 죽죠. 근데 이제 사장은 또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걔가 오토바이 훔쳐서 달아났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닌데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목이 눈 감지 말아라, 눈 감지 말았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책 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책 표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처자는 젊은이의 생존기는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니 참 아프다. 시대 탓이니 기성세대 잘못이라느니 무능이라는 이런 부정을 남발하여 저들의 아픔을 상대적으로 위로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삶이 고통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에 따라 삶도 생각도 다르니 어쩌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들, 그래도 눈 감지 말고 앞으로 전진. 그러다 보면 그래,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서글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할까요? 광고해도 되나? 이번에 제가 쓴 책입니다.
양동역 가는 길. 그래서 이제 시골살이 공유 중지하고요. 그 이제 시골살이, 그러니까 시골 살이 하면서 이곳에서 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든지 아픔을, 이 책도 치유 회복의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혹시 좀 인터넷이나 또 구매하고 싶은 분 있으면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또 택배로도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저의 개인적인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돕기로 했는데 이미 일부 음, 이제 지역 주민 돕기에 이제 이익금을 보내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